이어서 디스패처 서블릿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디스패처 서블릿. 자, 얘는요, MVC의 가장 핵심이 된 프론트 컨트롤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론트 컨트롤러. 그러니까 우리가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이루어지면 그 요청되어 있는 자료를 어디에서 처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컨트롤러에서 처리를 합니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때 그 컨트롤러의 가장 첫 번째 만나는 패턴 구조가 바로 이 디스패처 서블릿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프링 MVC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핵심 프론트 컨트롤러의 패턴을 구현한 거다. 그래서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컨트롤러로 전달하고, 그때 그 가장 먼저 불러들이는 컨트롤러라고 할 때 핸들러라고 하는 용어도 가끔씩 써요. 그래서 핸들러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 보면 앉아서 자 시동 걸었어요. 자 핸들 가지고 작업을 먼저 하잖아요. 그 핸들러, 이렇게 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훨씬 더 이해가 확실히 빨리 오죠. 바로 모든 클라이언트의 요청을 가장 먼저 받아 컨트롤러에 전달하고 결과를 뷰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이에요. 그래서 요청이 오면 컨트롤러가 뷰로 그 흐름을 연결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더라. 이게 바로 디스패처 서블릿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동작 과정을 한번 들여다가서 보면 먼저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요청을 하겠죠. 유저든 로그인이든 가상의 도메인 네임을 통해서 호출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 자료를 누가 받는다고요? 디스패처 서블릿이 그 요청을 받아 가져오겠죠. 자, 그러면 무슨 작업을 하냐?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어떤 컨트롤러 메서드가 실행이 될지를 결정을 하겠죠. 자, 이제 다양한 컨트롤러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 지금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서버 쪽으로 데이터 요청을 했더니 가장 첫 번째로 만나는 애가 누구더라? 디스패처 서블릿이더라. 자, 이 디스패처 서블릿은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있을 텐데, CT라고 부를게요. 다양한 컨트롤러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컨트롤러를 통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컨트롤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냈다는 뜻은 어떠한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느냐라고 하는 말뜻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어떤 컨트롤러 메소드가 실행이 될지를 결정해 주더라. 그러면 핸들러 아답터가 해당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 내가 아답터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 아답터, 여기 아답터, 여기 이게 아답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핸들러 아답터가 해당 메소드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그림을 자꾸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자, 클라이언트 쪽이 요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컨트롤러 중에 디스패처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러가 먼저 이 자료를 수신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핸들러 매핑을 통해서 어떠한 컨트롤러의 메소드를 실행할지를 결정을 하면 그 핸들러 아답터가 해당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반환된 결과를 받아서, 자, 반환된 결과 뭐 모델 맵도 될 수가 있고 모델 앤드 뷰도 될 수가 있겠죠. 모델 앤드 뷰를 받아서 뷰 리졸버로 뷰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왔어요. 모델 앤드 뷰를 받아서 뷰 리졸버로 뷰를 선택하도록 한다. 이렇게 선택된 뷰에 모델 데이터를 전달하여 최종 HTML을 렌더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제 반환된 결과를 그러면 리턴형 구조에 뭐가 있다는 뜻이에요? 모델 앤드 뷰가 있다는 말 뜻이겠죠. 모델 앤드 뷰가 리턴형 구조에 있는 거예요. 자, 반환 결과물을 받아서 뷰 리졸버로 뷰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뷰 리졸버에 의해서. 그러면 선택되어 있는 뷰에, 자, 이제 내가 어떤 뷰가 있겠죠? 선택된 뷰, 파일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파일명에 모델 데이터, 넘어온 데이터라든가 내가 앞으로 뭐가 처리가 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게 될 수가 있겠죠? 그 모델 데이터를 전달하는 거야. 전달하면 그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제 HTML, 클라이언트 상에 뿌릴 수 있도록 렌더링을 하겠죠. 바로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실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어때요? 이 동작 과정 이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자꾸 그림으로 그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로직을 만들어낼 때 내가 그냥 아무 내용을 모르고 코딩하는 거랑 구조를 알고 코딩하는 거는 여러분의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디스패처 서블릿이 데이터를 수신해서 받아가 오면 거기에 핸들러 매핑이 어떠한 컨트롤을 실행할 건지를 결정해서 핸들러 아답터가 해당되는 메소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때 반환되어 있는 모델 앤드 뷰의 값을 뷰 리졸버를 통해서 뷰를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되어 있는 뷰에 내가 가지고 온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철회되어 있는 어떤 결과물에 대한 데이터를 전달해서 HTML의 문서의 양식에 맞게 렌더링해서 그 화면을 뿌려준다 라고 하는데요. 그려졌죠? 바로 이러한 구조들을 여러분이 머릿속에서 보고 생각해 주셔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멈춰놓고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다 생각을 한번 하세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다음은 컨트롤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컨트롤러 많이 봤었죠?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분이 많은 작업을 통해서 이 컨트롤러 보셨습니다. 자, 이 컨트롤러는 스프링 엠부시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클래스임을 표시하는 어노테이션이다. 자, 스프링 엠부시에서 요청을 처리하는 어노테이션. 자, 그래서 컨트롤러라고 하는 다음과 같은 이 키워드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얘는 메소드 단위로 요청을 매핑한다. 무슨 단위로요? 메소드 단위로 매핑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모든 구조들은 다 뭘로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뭐 90% 이상이 메소드로 다 대부분 다 처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소드 단위로 요청을 매핑해서 특정 URL 요청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다. 그때 메소드 단위로 요청할 때 보통 우리가 뭐 get 매핑을 할 거냐, 포스트 매핑을 할 거냐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때 이 get 매핑은 보통 무슨 용도로 쓴다 그러냐면 조회용. 포스트 매핑은 주로 어떤 데이터로 저장용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장용이냐 조회용이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URL과 메소드를 매핑하는 핵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특징을 보는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봅시다. 요청을 처리를 하고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한대요.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한대요. 자, 그리고 뷰 이름을 반환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에 알맞은 뷰를 찾아 렌더링 해주는 역할을 해준대요. 자, 이제 얘가 이제 이 컨트롤러가 어떤 기능을 실행하고 있는지 찾아야 되겠죠. 아까 우리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디스패처 서블릿을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핸들링을 하는데 그 핸들링에 맞는 컨트롤러를 찾아서 아답터가 메소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모델 앤드 뷰에 대한 데이터 값이 리턴이 된 것을 찾아 뷰 리졸버에 의해서 뷰를 선택을 한다. 그때 그 뷰에 모델 데이터를 전송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 내용을 생각을 하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요청 처리를 담당하는데 모델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이때 뷰 이름을 반환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이 알맞은 뷰를 찾아 렌더링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준다. 이때 그냥 컨트롤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얘네 둘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면 되는 거겠죠? 보통 우리가 JSP를 많이 사용을 해서 봤기 때문에 여러분은 아마 이 컨트롤러에만 많이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컨트롤러는 뷰를 반환하는 것이 중심이다. 뷰를 반환하는 게 주 목적인 거였었죠. 그래서 JSP라든가 아니면 타임리프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자 할 때는 컨트롤러를 가져다 썼었고요. 자, 이제 REST 컨트롤러는 JSON이나 XML 등의 데이터 자체를 반환하고자 할 때 우리가 RESTful API를 통해서 데이터 자체를 반환하고자 할 때는 REST 컨트롤러를 가져다 쓰자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나는 그냥 데이터만 보낼 거야. 그럼 REST 컨트롤러. 아니 나는 그냥 뭔가 어떤 구조에 있어 즉 HTML이 가지고 있는 구조에서 그 데이터 값을 전송해서 결과물을 보려고 해 라고 할 때는 컨트롤러를 가져다 쓰는 거야. 자, 이제 컨트롤러와 REST 컨트롤러를 어떠한 목적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가져다 쓰는 건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셨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컨트롤러 쓰는 거, REST 컨트롤러 쓰는 거 요거 기억해내자.
자, 얘는 지금 보니까 그냥 컨트롤러를 썼어요. 그러면 분명히 그 데이터는 타임리프나 JSP를 통해서 데이터 뷰 값을 반환시키겠다.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컨트롤러를 통해서 겟매핑. 겟매핑은 뭐예요? 데이터를 조회하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우선은 조회한다. 조회해서 자 데이터 값을 어떻게 하는 거야? 가지고 오는 거죠.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름도 아주 참 잘 만들어놨어. get user, get 가져오는 거죠. get 데이터를 저장하는 건 set 이 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get user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델에 해당되는 이름을 가지고 오려고 하겠다라고 하는 말 뜻이겠죠. 자 그때 이 모델에다가 add attribute 자 이름을 등록시키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등록되어 있는 이름을 어디다 보내겠대요? 유저 뷰라고 하는 곳에다가 넘기겠대요. 그러면 이 유저 뷰는 뭐가 될 수 있냐면 JSP나 타임리프가 지정이 되어 있는 즉 HTML 구조처럼 브라우저상에서 보일 수 있는 뭔가의 파일명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뭐 유저뷰니까 유저뷰.html이든 혹은 유저뷰.jsp 파일이든 뭐 얘네들을 호출하는 개념이겠죠. 바로 컨트롤러가 이런 기능을 담당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뭐 내부적으로 로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이제 여기 내가 필요해서 뭔가 로직을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죠. 바로 이 자리에다가 여러분이 만들어내고자 하는 비즈니스 로직 같은 걸 막 만들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더불어서 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얘기예요. 뷰 흐름을 한번 이해를 해보자. 스프링 엠부시에서 뷰는요.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 순서를 들여다봤더니 컨트롤러, 모델, 뷰의 순서로 데이터가 전달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거 자꾸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처리의 흐름을 다시 한번 인지를 시켜볼게요. 자, 이제 컨트롤러에서 모델에 데이터가 저장이 됐었어요. 자, 뭐라고요? 네임에 홍길동이라는 이름으로 넣어서 걔를 모델에다가 add 시킬게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컨트롤러가 뷰 이름을 반환시켰어요. 자, 리턴에서 유저 뷰를 넘겼어요. 자, 보세요. 리턴에서 유저 뷰를 넘겼어요. 자, 그때 그 유저 뷰는 바로 뭐라고요? 뷰가 되는 거겠죠. 뷰. 자, 디스패처 서벌릿은요. 뷰 리졸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내부적으로 얘가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 뷰 리저별을 통해서 실제 뷰 파일의 위치를 매핑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죠. 바로 이 구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냥 유저뷰를 썼는데 얘가 알아서 예를 들어서 뭐 타임리프 형식으로 구조를 만들어냈었다라고 한다 그러면 템플릿의 유저뷰.html로 넘어가는 것이고 내가 JSP를 구조를 사용했다 그러면 JSP는 웹 인포에 대해서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웹 인포에 뭐 예를 들어 뷰라고 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냈는데 걔한테로 넘어가도록 만들어낼게. 그러니까 이런 환경은 우리가 환경을 따로 설정할 수가 있죠. 따로 설정할 수 있어요. 파일명이 있죠. 그 파일명에 내가 해당되는 폴더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위치로 가서 해당되는 파일을 불러가지고 오게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뷰는 모델 데이터를 렌더링해서 HTML을 생성한 다음에 그 최종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게 뷰라고 하는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흐름 이해됐어요? 자, 이때 타임리프 같은 게 어떻게 표시가 된다? 예를 들어 뭐 스팸 가지고 데이터를 표시할 건데 자, 타임리프 구조로 텍스트를 표현할 거야. 자, 요 이름을 표시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럼 얘는 데이터는 어떻게 나올 거냐? 이름, 여기 이름은 얘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홍길동은 얘 때문에 나오는 거죠. 얘 때문에 나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뷰 흐름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이해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남은 거 모델이죠.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흐르는 것인가? 모델은 뷰에서 출력할 데이터를 담는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담는 그릇을 컨테이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시죠? 이렇게 자 컨트롤러가 처리한 데이터를 뷰에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모델인데 그래서 우리 모델 어디에서 쓰였는지 한번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모델 나오잖아요. 이 모델. 이 모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델. 컨트롤러에서 데이터를 모델에 담으면 뷰에서 다음과 같은 표현식을 통해서 접근해낼 수가 있다. 얘가 JSP든 아니면 타임리프든 그의 템플릿 구조든 간에 그 내용에 다음 같은 표현식적으로 데이터 값을 표현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스프링 엠부시의 엠부시 패턴에서 C에서 뷰로 데이터의 이동을 담당해 줄 수가 있다.
자, 뷰는요, 모델에 담긴 데이터를 이용해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보여줄 화면을 렌더링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모델이다라고 하는 이 생성자가 불러져 있는 곳은 무조건 다 무슨 형식? 객체 형식의 클래스 구조인데 얘는 다 뭐다? 데이터를 담는 그릇과 같은 역할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와 관련돼 있어서 뭔가를 작업을 할 거야. 근데 얘가 프레임워크로 사용이 됐네 라고 했을 때는 이 모델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머릿속에다 연상해서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자, 모델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컨트롤러 메소드에서 모델을 매기 배수를 선언하면 스프링이요, 자동으로 객체를 주입을 한대요. 자,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자, 컨트롤로 시작하겠습니다. get mapping. 무슨 말이라고요? 조회에 대한 개념이다라고 있었어요. 조회라고 하는 개념이니까 메소드 이름을 보통 뭘로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get러로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접도를. 그래서 get user를 통해서 요 모델을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모델에 대한 객체를 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자, 지금 보니까 유저를 통해서 홍길동가 30이라고 하는 뭔가 생성자를 통해서 지금 뭔가 초기화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자, 이루어졌을 때 그 유저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add attribute로 모델로 보내겠대요. 그러면 이때 이제 내가 그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여기한테다 보내시면 되는 거겠죠. 유저 뷰로 넘기겠다. 유저 뷰 뭐 HTML이 되든 JSP가 되든 상관이 없죠. 자, 이쪽으로 넘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들어보니까 어때요? 이제 점점점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쉽게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델 어트리뷰트는요, 뷰에서 유저라는 이름으로 유저의 객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메소드다라고 하는 거. 이때 뷰에서는 타임리프를 통해서 내가 원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출력해 내시면 되는 거겠죠?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한 사용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모델을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했을 때 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소드들이 있겠다. 즉, 모델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가 있을 텐데 그 클래스에는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겠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바로 뭐다? 이런 메소드들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파라미터들이 자, 어떤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오는지, 그 받아가지고 오는 데이터 값을 리턴형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있는지 이거를 학습하셔야지만 되겠죠. 바로 이제부터 여러분의 역할은 바로 이거다. 얘네들을 어떻게 가져다 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델 인터페이스의 대표적인 메소드로는 add attribute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얘는 뷰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등록하는 부분이다. 혹은 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add attribute이 아니라 add all attributes가 붙어요.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내고자 할 때. 그럼 여러 개의 데이터들은 얼마든지 데이터형의 타입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제네릭 구조에 의해서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해지게끔 파라미터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머지라고 하는 어트리뷰트 기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이미 있는 데이터에 해당되는 내용을 추가시키는 거야. 합치는 기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합치려면 어떻게 될까? 뭔가 혼동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보통 맵 구조로 데이터가 전송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맵 구조는 키와 값으로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나중에 혼동이 될 일이 없겠죠. 왜냐면 키값은 동일한 이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값만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든지 필요할 때마다 키와 값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데이터를 계속 추가할 수 있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즈맵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요, 등록된 데이터를 맵 형태로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입니다. 이거 외에도 다양한 메소드들이 있으니까 해당되는 메소드들을 조금 더 조사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와 처리와 관련되어 있는 객체들가 내가 이 모델이라고 하는 객체만 지금까지 학습을 했는데 이게 모델뿐만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뭐까지 봤었냐면 모델 앤드 뷰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모델 맵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해보고 비교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모델 맵, 모델 앤 뷰까지. 자, 스프링에서 모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객체들이 있는데 모델 맵, 모델 앤드 뷰가 있다. 이때 모델은요, 단순히 데이터만 담는 인터페이스로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뭐라고요? 데이터만 담는.
그런데 이 모델 맵은요, 모델과 유사하지만 맵 기반이에요. 맵 기반. 맵은 뭐다? 키와 값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모델 맵, 앞에 맵, 뒤에 맵자 생각하시면 돼요. 맵 기반의 풋과 같은 메소드로 데이터를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는 구조로서 만들어져 있는 객체다. 자, 모델 앤드 뷰는요, 데이터와 뷰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객체인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모델이나 모델 맵보다 어때요? 사용하는 방법이 훨씬 더 쉽겠죠. 훨씬 더 간단해요. 그래서 모델 앤드 뷰는 데이터와 뷰라고 하는 정보를 동시에 담고 있는 객체다. 그래서 컨트롤러에서 반환 시에 뷰 이름까지 포함해서 바로 전송해 볼 수가 있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 어차피 데이터가 어떻게 접근되고 있는 건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냥 해당되는 그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보낼 거야. 이것만 접근하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니까 훨씬 더 모델보다는 모델 맵이 더 쉬운 거고 모델 맵보다는 모델 앤드 뷰가 더 간단하게끔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겠죠. 바로 그런 말 뜻입니다. 자, 그래서 모델 앤드 뷰를 통해서 자, 모델 앤드 뷰에 내가 어디로 넘길 것인지를 아예 그냥 이름까지 넣어서 넘겼어요. 그럼 거기에 내가 어떠한 값을 넘길 건지에 대해서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고요. 자, 리턴에서 해당되는 MV를 넘겨주시기만 하시면 되는 거겠죠. 이때 MV의 리턴형은 뭘로 되어 있을 것이다? 모델 앤드 뷰로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소스가 훨씬 더 어때요? 더 간단해져 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저만 그런가? 다 지금 소스가 점점점 간단하게끔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스로 한번 들여다가서 볼게요. 자, 지금 모델을 적용한 경우에요. 모델, 자, 컨트롤러, 이거는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이 컨트롤러야. 자, 겟 매핑 시키겠습니다. 겟 매핑 시킬 거고, 겟 매핑 시킬 거예요. 자, 이때 URL 상에서 주소 얘는 유저 한번 클릭해 보시고, 유저로 타이핑해서 써보시고, 유저, 요걸로 데이터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요걸로 한번 데이터를 들여다보시는 거예요. 자, 이서 봤더니 get user를 통해서 얘네들은 무슨 작업을 했냐면 자, add attribute를 통해서 자, 요 데이터 값을 지금 우리가 홍길동가 30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 값을 눌러 넘겼을 때 그 데이터 값을 넘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값을 받아서 여기에다가 넘기면 뷰가 그 값을 받아가서 뭔가 처리를 해주겠죠. 이게 바로 모델 맵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지금 보면 얘는 모델로서 데이터 값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얘는 모델 맵으로서 데이터 값을 가지고 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 값 넘기고요. add attribute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넘겼어요. 근데 얘가 맵 구조기 때문에요. add attribute만 있는 것이 아니라 push라고 하는 이런 명령어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add attribute 굉장히 긴데 맵 훨씬 더 쉽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메소드를 좀 더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델 맵 구조가.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저 맵을 통해서 유저 뷰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넘기시면 되는 거겠죠. 이게 바로 모델 맵 구조. 그러니까 모델 맵 구조는 그만큼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메소드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모델 앤드 뷰는요. 어떻게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냐면 리턴형이 모델 앤드 뷰예요. 모델 앤드 뷰로 만들어져 있는 형식 구조. 자, 그럴 때 이 get user라고 하는 메소드의 매기 파라미터 보세요. 얘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모델이라고 하는 거 받고 있고 모델 맵이라고 하는 거 받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요? 파라미터 받는 것도 없죠. 그러니까 벌써 헤더 부분만 봐도 어때요? 아, 굉장히 깔끔하고 바로 알 수가 있겠죠. 바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유저로 넘기고 자, 그 다음에 유저 뷰의 이름을 설정해서 해당되는 객체 변수를 할당을 하면 그 객체 변수명에 요 데이터 값을 넘겨서 추가시키고 그 해당되는 객체 변수를 넘기면 되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구조로 만들어내는 것이 모델 앤드 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그 데이터 값을 받아온 가지고 온 곳이 자, 우리가 지금 유저 뷰를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유저 뷰라고 얘가 유저 뷰입니다. 그럼 유저 뷰에서는 그 나이와 이름을 받아가지고 와서 데이터 값을 어떻게 할까요? 출력시키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자, 모델 유저뷰를 그때 선택할 수 있는데 얘네들은 리턴이라고 하는 제 문법을 통해서 불러드렸는데 얘는 간단하게 뭐예요? 생성자의 파라미터로서 그냥 갖다 썼다라는 거죠. 훨씬 더 간단한 구조인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결과물들은 마찬가지 똑같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적용하든 모델 맵을 적용하든 모델 앤드 뷰를 적용하든 여러분이 편한 방식을 가져다 쓰시면 된다 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모델과 모델 맵과 모델 앤드 뷰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다. 이때 모델과 모델 맵을 가져다 쓰려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UI를 패키지로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데 이 모델 앤드 뷰는 웹에서 서블릿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구조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모델 뷰 4 버전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웹 서블릿을 통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모델은요, 컨트롤에서 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였는데, 모델과 거의 유사한데 얘는 뭐도 할 수 있다? 맵 기반 데이터를 저장도 가능하더라. 더불어 얘는 데이터와 뷰 정리를 한꺼번에 관리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속관계를 따져보면 얘는 인터페이스인데, 얘는 링크드 해시 맵을 상속한 클래스로서 작업을 한대요. 얘는 별도의 독립 클래스를 적용해서 작업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식은 add attribute 혹은 풋으로도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죠. 하지만 모델 앤드 뷰는 뭘로 한다고요? add object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뷰를 지정하는 방식은 return 값으로 지정했었죠. 뷰 이름을 문자에 넣어서 return 하는 거 똑같았었습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 어떻게 한다? 자, 다음과 같은 메소드나 혹은 생성자의 파라미터 값으로서 지정한다라고 하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장점을 따져보면 얘는 코드가 굉장히 간결한데 단일 뷰 반환 시에 사용하는 부분이고 얘는 맥 구조라서 굉장히 직관적이면서 유연하고 더불어 데이터와 뷰를 함께 제어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복합 제어에 적합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 사용 시 예제를 가서 봤더니 add attribute의 모델을 통해서 add attribute의 유저 뷰를 넘겼고요. 모델 맥 구조를 통해서 add attribute를 통해 유저 뷰로 데이터 값을 넘겼고요. 자, 다음과 같이 모델 앤드 뷰를 통해서 해당되는 생성자의 초기 값으로 데이터 값을 넘기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 사용 방식으로는 단순한 데이터 전달용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모델 갖다 쓰시는 거고요. 데이터만 넘기되 맵을 좀 활용하겠다라고 할 때는 모델 맵을 가져다 쓰시면 되는 거고요. 뷰 전환, 리다이렉트라든가 예의 처리 같은 모든 기능부터 복합해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할 때는 모델 앤드 뷰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델과 모델 맵은요, 데이터를 전달하는 용도였고요. 모델 앤드 뷰는요, 데이터와 뷰를 동시에 재현하는 클래스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모델은 단순한 방식의 데이터 전달용이었고 모델 맵은 맵 기반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더 유연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델 앤드 뷰는 데이터와 뷰에 대한 정보들을 함께 처리하는 복합 객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이제 우리가 앞으로 웹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가 내부적으로 비즈니스 로직에서 데이터가 처리가 된 후 다시 브라우저를 통해서 데이터 값을 보려고 하다 보니 MVC라고 하는 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과물은 2025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24-000064. 본 결과물의 내용을 전제할 수 없으며 인용할 때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결과물이라는 출처를 밝혀야 합니다.